먹을 텐데. 자, 오늘은요 동묘암역, 상황순리역, 그러니까 어제가 신당동입니다. 신당동에 왔는데 여기가 말입니다, 너무너무 맛있어서 너무 깜짝 놀라가지고 제가 여기를 요즘에 먹을 텐데 나오고 싶다는 사람이 너무 많아서, 근데 먹을 텐데는 좀 너무 많이 같이 하면 안 될 것 같기도 하고, 그런 마음과 함께 좀 먹여보고 싶기도 한 집이라, 이름은 아직 말할 수 없지만 최근에 나오겠다는 연예인 후배들이 있어가지고 여기 같이 하려고 했는데 둘 다 스케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희 직원 회식을 하기로 했습니다. 오늘 갈 곳은 여기인데 들어가서 얘기 나누시죠. 저 2층에 심일배라는 곳입니다. 이렇게 올라가시면 돼요. 아니, 여기는 박준우 셰프, 우리 너무너무 착한 오프티베르의 박준우 셰프랑 오게 돼서 소개로 알게 된 집인데, 하여튼 어마어마합니다. 가성비도 말도 안 되고. 들어가 보시죠. 저희 일단 생맥주를 먹어야겠지? 생맥주를 하나 둘 셋 넷 주시고요. 네. 아니, 우리가 다이아메 먹은 거였죠? 그때. 네. 다이아메 하이볼도 먹어봐. 그냥 4개 주세요. 알겠습니다. 네. 쌍남자다. 쌍남자. 야, 김치찌개 먹어봐. 전 된장찌개, 김치찌개 먹으라고. 아니야, 저번에 먹었는데 좋더라고요. 다이아메는 뭐죠? 일본 소주고요. 고구마로. 고구마 소주인데. 고구마의 향보다 리치 향이 좀 더 풍부해서 그냥 드시는 것보다 하이볼로 드시는 게 좀 더 좋아서 저희는 하이볼로. 좋습니다. 다 맛있었어서 고민이긴 한데, 저희 뭐 사시미 케이크도 먹고 유부토로도 머릿수 주시고, 전복 파이는 무조건 먹고요, 아브라 소면도 먹고, 카츠산도도 먹고, 명란 청어구이도 먹고, 라면도 나중에 맛을 보여주고. 네. 아무튼 여기는 어떻게 왔냐, 우리 남들만 도와주는 박준우 셰프. 그 도량도 어쨌건 걔가 소개해줘서 내가 흑백 전에 소개한 거잖아. 참 양반이고 착해. 근데 얘가 여기 한번 꼭 가자고 형님 해가지고 셰프들이 여기 자주 모인다는 거야. 강래호 셰프랑 최강록 셰프랑 왔는데 너무 맛있다 그랬대. 궁금하잖아. 그래서 왔는데 너무 깜짝 놀래가지고. 근데 너무 신기한 건 두 분 다 요리 바보인 것 같은데, 근데 또 손님이 그렇게 많지 않대 아직. 그래서 너무 신기하잖아. 그러니까 열심히 하는 맛있는 집이 잘 돼야 되잖아. 그래서 너무 나도 흥분되는데 뭐 먹을 텐데 좋다고 하셔가지고. 하여튼 제가 좀 세게 얘기하면 올해 찾은 집 중에 제일 깜짝 놀란 집입니다. 그만큼 준우랑 왜 또 다 요리사들이니까 걔네가 인정한다는 게, 그리고 인정했는데 막 8만 원, 9만 원 이러면 그건 쉬운 얘기지. 근데 그래서 아니, 나는 솔직한 마음으로 제가 가게를 같이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러니까 돈이 필요한 거면. 왜냐면 차려줘도 난 무조건 될 것 같거든. 자, 건배. 그래서 직원 회식을. 근데 여기는 이자카야라기보다는 약간 뭐 일식을 베이스로 한 셰프의 요리라는 느낌이 난 되게 컸어. 그러니까 되게 뻔한 그대로 나가는 게 아니라 다 뭔가 셰프의 아이디어가 들어있는, 그래서 약간 요리를 즐기는 기분을 느낄 수 있고. 그냥 이자카야는 보통 메뉴가 정해져 있잖아요. 그거를 맛있게 하느냐라면 여기는 좀 뭔가 다 변화가 들어가 있는데 그게 기분 나쁘지 않게 너무 맛있는. 아무튼 여기는 예약으로 지나가다 들어오는 느낌은 아닌 것 같고, 예약으로 해서 자리가 잡히면 오시면 좋을 것 같고. 근데 월화는 계속 쉬는 거죠? 네, 지금 근데 마지막 주 화요일은 이제 열린. 저희가 그전에는 1, 월, 20였다가 다른 업장들도 다 1, 월, 20라서 저희가 갈 데가 없어갖고 막 먹으러도 다니고 싶고 막 그러다가. 네. 영업시간은? 네,
6시부터 12시까지. 6시, 12시. 일요일은 1시간 일찍 마감하고. 마음의 준비는 하신 거죠? 여기 한 잠깐 바빠질. 왜냐하면 여기 진짜로 저는 많이 올 것 같고 많이 오셨으면 좋겠어요. 전 정말 거의 다 먹어봤는데 거의 다 맛있습니다. 신기한 게 여기는 찬 음식 담당 셰프고 저기 뜨거운 음식 담당 셰프래요. 신기하지 그것도. 네, 감사합니다. 뭐 들은 바 너무 신기한 건 그리고 두 분 다 일본에 갔다 온 적이 없대. 그런 게 참 요즘에 많은 것 같아요. 약간. 요즘에 우리나라도 진짜 셰프님은 나이가 몇 살이에요? 39입니다. 근데 저 때는 진짜 아예 없었거든요, 이런 게. 아예. 외식이라 함은 그냥 중국집과 피자헛과 페리카나와 처갓집과 뭐 한우리, 뭐 영동설렁탕, 뭐 몰라. 고급집 신정, 뭐 무슨 가든 고깃집. 그러고 이제 나는 이 역사를 살았잖아. 이제 무슨 뭐 광어 고노하다, 히라메 고노하다 유행하고 막 야키토리 막 우리 꼬치집 투다리지 뭐. 지금 요즘 투다리 또 잘 나가더만. 옛날에 칸이라는 막 야끼우동 하는 이자카 있었고. 근데 그러다 내가 처음 놀란 게 압구정의 이름이 뭐였더라? 이거 이름 생각 안 나면 안 되는데. 하여튼 이런 이자카였어. 근데 셰프가 돼지고기 간장 조림 같은 거 이렇게 걔네 가크니 뭐 이런 거 너무 맛있어. 일본보다 더 맛있는 거야. 사심이 미쳤어. 가지고 셰프님 어디서 공부하시니까 나는 일본에 가본 적이 없대. 가지고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이렇게 되는구나. 근데 야키토리 뭐 라면은 또 연암동 거의 미쳤고 뭐. 근데 그 중에서 내가 최근에 깜짝 놀라는 거면 정말 맛도 다양해지고 레벨도 너무 올라가고. 그러니까 이런 집은 꼭 일본 친구가 오면 먹여보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었던 집인 것 같아요. 약간 제가 되게 흥분해 있는 집 앞에 이런 집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우리는 집 앞에 어디든 감자탕집이 있잖아. 그런 것처럼 일본은 집 앞에 이런 게 많잖아. 근데 이 레벨의 집은 난 많지 않다고 생각해. 근데 그게 어쨌건 너무 앞에 있어서 너무 칭찬하는 거 좀 민망하긴 한데 여기는 그냥 이자카야가 아니라 좀 셰프의 음식이에요. 그래서 드셔보시면 되게 사시미 케이크 나왔습니다. 지금 뭐죠 생선이? 네, 제주산 그 벤자리랑 마라도산 잿방어랑 그리고 북해도산 가리비 그리고 스페인 생참치 이렇게 드셔보시죠. 야 진짜로 가격을 가지고 메뉴가 요번에 딱 바뀌실 때 딱 무조건 주시거나 메뉴는 양도 많고 두 분이서 오시면 또 이것만 드시고 다른 거 못 드시고 아니면 이거를 안 드시고 다른 거 드셔야 되고 막 오랜만에 맛있는 거 먹으니까. 아유 아유 그다음에 일부러 이렇게 네. 참치 뱃살 다진 거랑 다진 파, 다진 단무지를 김에 싸서 누구에 말아드렸고요. 얘는 간이 살짝 되어 있습니다. 와사비만 얹어서 드시면 되고요. 저희 독구리 니온슈 독구리 하나만 아무거나 해주실래요? 간장 안 찍어도 돼요. 와. 야, 유부 때려봐, 유부. 와사비 얹어서. 안 찍어도 돼. 또 단무지 이렇게 넣으니까 안 느끼하잖아. 이런 건 이제 니온슈랑 먹어야 되겠다. 네. 제가 얼마나 일본에 많이 다녔는지 아시죠? 저는 진짜 시부야, 신주쿠, 하라주쿠, 오모테산도, 나이카야마 이런 데 절대 안 가거든요. 왜냐면 한국 분들이 너무 많으니까. 오랜만에 가서 날 몰라보는 데 있는 게 제일 신나는 거예요. 그래서 전 진짜 서울로 치면 다 강서, 강동구 진짜로 다 바깥 외곽이에요 다. 근데 그런 데 가서 이렇게 보고
들어가서 먹어본 데가 100군데 넘을 거 아니에요? 저도 진짜 많이 먹어봤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할 수 있다고? 이런 구성으로? 이런 가격에? 근데 그쪽에서는 되게 흔한 거지만 우리나라에 많지가 않으니까. 그리고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여긴 그래서 물론 사시미는 그렇고, 근데 벌써 유부터로부터도 셰프의 아이디어가 섞여 있는 무슨 내기또로 그냥 쉬운 거 막기가 아니잖아요. 뭔가 이제부터 맛이 다 뭔가 들어있어. 그리고 이제 나올 건데 내가 제일 놀란 거는 전복내장 크림파인데 심지어 11,000원이에요. 근데 저도 개우 소스에 버터 약기 하고 막 그런 거 좋아하는데 그때 느꼈어요. 여기다가 사과 처트니를 넣었다는 거야. 그냥 전복내장 소스가 사과 처트니랑 어울린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엄청 맛있습니다. 제일 강추하다 그러기엔 딴 것도 다 맛있어. 아무튼 근데 예전에 진짜로 우리는 가게 막걸리, 청아, 백세주 잘 안 먹지, 복분자. 그럼 메인은 소주랑 맥주밖에 없잖아. 그럼 결국 소맥을 먹고, 저는 소맥을 안 먹지만 소주 먹고 맥주 먹지. 그러니까 소주를 둘이 막 못해도 4병, 5병씩 먹는데, 근데 일본에 가면 일단 맥주를 한 잔을 먹고 들어가면, 그리고 그 다음에 레몬 사과 같은 걸 시키고, 그리고 하이볼을 계속 먹으니까 당연히 하이볼 안에는 탄산수가 80% 90%가 차 있으니까 그 다음날 훨씬 편하고, 근데 먹다 보면 또 결국 니온슈를 요만큼씩 시킬 수 있으니까 그걸 먹다가 갑자기 요거에 와인도 먹고 싶네? 그러니까 미친 짬뽕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일본 가면 되게 속이 편하고 좋았는데 일본에서 일을 오래 하면 그러니까 술꾼들은 이것도 좋은 게 아닌 거야. 차라리 소주 2병 먹고 빡 헤어져서 그냥 자는 게 나은데 여기 그냥 배는 부르는데 그냥 계속 다 미주아리로. 그 대신 요 음식에 요거 조금을 할 수 있는 즐거움은 있지. 하지만 술꾼들 입장에서는 그것도 별로 좋은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장단이 있어요. 소주를 3병 때리느냐 1시간 반 동안, 아니면 4시간 동안 계속 섞은 거를 먹느냐는 그것도 몸이 골아 결국엔. 수란, 어란, 명란 3가지 들어간 거고요. 저희가 직접 만든 마늘 오일을 이렇게 넣어드렸어요. 섞다 보면 마늘 오일이 그렇게 소스처럼 이렇게 에멀전되면서 변합니다. 그렇게 될 때까지 많이 저어서 드시라고 저희 설명드리고 있고요. 명란으로 간을 하는 거라서 명란 최대한 잘 섞이게 이렇게 비벼주시면 되거든요. 알겠습니다. 이게 좀 작살나. 좀 심각해. 일단 저희는 막 50번 정도 저으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긴 합니다. 카레라이스 다 비벼 드세요? 전 조금씩 먹는 스타일인데. 근데 얘는 시킨 대로 그때 많이 비비니까 맛있더라고. 볶음밥 짜장 다 비빈 다음에 먹는 스타일 아니면 조금씩. 저는 반씩 다 비비진 않아요. 그쵸, 그쵸. 난 셰프 중에 다 비비는 사람 한 명도 못 봤어. 오케이. 이거 정말 맛있어. 완전 고소한. 되게 절묘하게 안 비리지 않냐? 고소함이랑 마늘 오일이랑 딱. 그리고 이제 이건 술안주거든요. 이게 식사였으면 이렇게 간하진 않았겠, 셰프님이. 와. 약간 면이 약간 좀 세지? 감칠맛이 다 섞여 있는데. 한시 오크라 모주쿠 시소를 유자폰즈 소스에 간해드렸습니다. 얘는 이제 오크라라는 되게 그 끈적끈적한, 이렇게 끈적끈적류 이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건 호불호가 있을 것 같아서 전 너무 좋아하는데 일부러 제가 안 시켰는데 셰프님이 그날 먹었을 때보다 더 맛있게 해주신다고 지금. 이건 한국은 호불호가 있어요. 근데 너무 맛있다. 아.
승현이가 이렇게 자연스러운 리액션 하는 건 처음 너무 맛있는데 계속. 와, 이거 뭐예요? 해초 톳을 클링 해갖고 그냥 입가심으로 중간중간에 이제 이게 식감이 좋아. 오. 아, 톳도 너무 맛있다. 아, 이거 쎄, 이거. 아니야, 내가 한 입 더 먹을래. 페스트리 생지 안에 새우, 버섯, 사과 천천히 넣고 이제 구워드렸습니다. 이게 내가 놀란 음식 중에 하나야. 저는 막 파인다이닝을 다니진 않으니까. 근데 이런 아이디어를 만날 때 되게 즐거운데, 저는 전복 소스에 단맛 넣는 거 너무 놀랐어, 사실은. 너무너무 매력있어. 이거 가격도 너무 놀랍고. 4분의 1은 꼭 한 입에 넣었으면 좋겠어. 이러면 또 와인 먹고 싶잖아. 근데 첫 입은 꼭 좀 분량이 있게 같이 드셔보시고, 그 다음에 그냥 안주를 계속 먹을 수도 이렇게. 라이스 와인 먹자. 아, 큰일 났네. 하우스 와인? 하우스 와인도 4잔 주세요. 네. 근데 이걸 11,000원이면 전복 한 마리 3,000원 받아서 새우랑 이거 생지도 어쨌건 받을 거 아니에요? 생지 해요? 생지 받죠? 안 남기는 거네 거의. 노동비가 안 들어있는 거네. 근데 거기가 전복은 들어있지 않습니다. 내장만 들어간 거라서. 아, 새우랑 이런 걸 쓰니까 네. 내장만 또 따로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아니요, 저희가 이제 전복은 하고, 내장이 나오니까 그걸로 소스를 만들어서 이 메뉴를 하나 이렇게 뺀 거라서. 아니 그래도 야, 그러니까 이재미로 사는 것 같아 진짜. 음식 좋아하는 사람은. 청국이 감사합니다. 살찌게 방향대로 떠서 드시면은 이렇게 살이 잘 발려져 나오긴 하는데 청어가 워낙에 장가시가 많은 생선이라 장가시는 꼭꼭 씹어서 드시면 돼요. 아유, 또 뱃살로 가야지. 장가시는 꼭꼭 씹으시면 됩니다. 술안주야. 밥반찬이기도 하고. 청어구이 처음 먹어. 진짜? 요즘에 청어가 없어. 우리 어릴 땐 좀 비싼 생선이었지만 청어가 마트에 항상 있었거든. 그래서 집에서 항상 구워서 먹고 그 다음날 라면 식은 거 먹었던 기억이 나는데 알 이만큼 차 있고. 근데 알에 큰 매력은 없죠 사실은. 되게 담백하고. 근데 어릴 때 난 청어 진짜 좋아했거든. 내가 앞에 있어서 너무 막 말하기 힘들었었는데 진짜 궁극의 집입니다 진짜로. 진짜 맛있어. 그러니까 이런 가성비에 이런 음식 또라이 두 분이 하는 이거를 생선을 알을 빼가지고 명란에 넣어서 굽는 게 얼마나 수고로운 일인지 사실. 와 진짜 화이트 와인도 너무 잘 어울린다. 신기한 게 제가 얼마 전에 일본 내 맛집 소개할 때였나? 생선 요리가 화이트 와인은 잘 어울리는데 생선 요리가 잘 어울리지 활생선이나 사시미는 사실은 이온수가 어울리고 열을 가하거나 버터가 들어가거나 좀 조리가 된 음식이 화이트가 잘 어울리더라라고. 나는 원래 내가 무슨 그러니까 내가 무슨 셰프도 아니고 나는 최근에 느꼈거든. 진짜 좋은 사시미, 진짜 좋은 회에다가 좋은 화이트 와인 먹을 때 부딪히는 거야. 이렇게 구워진 거, 열이 통과된 생선 요리랑 화이트가 진짜 잘 어울리고, 날거는 역시 초장 찍으면 소주고 선어회가 되면 이제 사케가 어울리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엔.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되지? 어떻게 설명할 수 없고 정말 너무 맛있어요. 만약에 청어를 굽는다면 난 이렇게 구워야 된다고 생각해. 겉바속촉에 그 이 안에 알이 꽉 차 있는 거 아니야. 이 안에 여기 있어. 괜찮습니다. 청어는 꼭꼭 씹으면 진짜 뼈를 다 먹을 수 있어요. 내가 진짜 다이어트 전이면 이거 흰밥에다 그냥 달려가는 건데 그냥 야끼사카나 생선구이 뭐 맛있는 저 생선구이용 기계에다가 구우면 다 생선 질만 좋으면 맛있죠. 근데 알을 명란으로 바꿔치는 아이디어라든가 전복, 해소, 버터구이 얼마나 많아. 근데 그거를 전복이 아니라 양식 썰기로 한 소스 만들어갖고 파에 넣고 구운 다음에 루꼴라에 치즈 뿌려가지고 소면은 그건 약간 일본에서 유행하는 거긴 해. 고급집에 가면 캐비어를 해주기도 하고. 근데 뭔가 이게 다 좀 셰프의 아이디어가 섞여 있는 그게 되게 즐겁고 그냥 딱 1차원적인 것도 맛있는데 재료가 너무 좋고 손질 너무 잘하시고 가격이 이게 말이 되냐고 얘가. 그러니까 야 생선 너무 맛있지. 근데 너는 이제 가츠산도에 이제 처음 맞게 되는 거야. 엄청 아프다. 준비해. 얘는 뭐예요? 보리멸 제가 아까 좋아하는 데가 해주신 거. 일본에 너무 흔한 이제 템뿌라집은 어디든지 기본으로 키스는 무조건 있는. 근데 우리나라는 사실 흰살 생선 튀김을 먹을 곳이 많지 않지. 그래서 제가 하는 짓이 친한 횟집에 가면 옛날에 무슨 뭐 청수, 수산 뭐 무슨 하면은 막 특기다시 막 나오고 마지막에 회가 항상 남잖아. 마지막에 나오니까. 그거 남기는 거보다 이렇게 해서 이모 그냥 튀겨주면 안 되지. 그거 그냥 그거 튀겨 먹으면 그거 소금 찍어 먹으면 마지막에 안주 짱이거든. 그래서 옛날에 많이 했었지. 근데 그걸 단골이 된 다음에 얘기해야지 하는 거지. 갑자기 손님이 이거 남았으니까 튀겨주세요 이러면 약간 너 꺼지세요 이렇게 되는 거지. 아니면 그때 호동이 형은 이제 밥 2개에다가 계란 후라이 넣어달라 그래서 남은 회 다 넣고 청양고추 마늘이랑 쌈장이랑 초장 넣어가지고 비벼가지고 거기 회덮밥 계란 후라이 비벼서 아무튼 얘가 꽈리고추부터 와 이렇게 생겼어요. 그 보리면은 통영에서 좀 대짜 사이즈로 받는 그 생물을 받는 되게 큰데요. 빅사이즈가 전 예전에 쿨 재훈이 형이랑 제주도 갔을 때 도리멸 잡을 수 있다는 거야. 이거 돌리는 낚시로 이걸 이만큼 잡았어. 그래서 그냥 형 이거 튀김 맛있다. 그래서 튀김가루 사다가 튀김을 먹다니까. 그만큼 좋아하는데 이게 뭐 어디나 있는 게 아니니까. 이 소스 되게 맛있어. 난 사실 너무 소금 팔아서 지금 정신 못 차렸는데 푹 찍어. 이렇게 건져. 아유, 너무 충만하다 진짜. 그러니까 나도 아직 진심이 살아있는 게 여기로 왔어요. 예를 들어 준우랑 왔는데 먹었는데 너무 흥분되는 거야. 이 집을 소개하고 싶어갖고. 뭔지 알지? 약간 이게 난 지금 어쨌건 너가 첫 회부터 같이 했지만 난 진심으로 이 코너를 해왔고 난 돈 받은 적 없고 웬만한 집은 다 그래도 요즘 인터넷이니까 팬들이 있고 그래서 단골들이 싫어하고 막 얼마나 스트레스 받니 형. 근데 그게 아니라 이렇게 맛있는데 이렇게 진짜인데 이렇게 싼데 이렇게 인기가 없다고? 그러니까 막 약간 내가 아이돌 제작자인데 막 코르티스 건호를 만난 느낌? 약간 이건 됐다 이건 그냥. 그래서 여기 누구랑 오지 막. 근데 우리 직원 회식도 중요하니까 거기 뭐 유명한 연예인이랑 또 맛있게 먹었으면 또 좋았을 수도 있지만 뭐 일단 진심으로 소개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고 여기는 진짜로 좀 셉니다. 그래서 방송 나가기 전에 제가 아는 지인은 다 올 것 같아요 여기는. 만나는 사람마다 야 너 심입이 알아? 심입이 아무도 몰라. 그게 뭔데? 그래서 내가 그냥 술도 편하게 모자라면 더 시키고
술도 더 시키고. 아유, 저는 가쿠하이를 먹겠습니다. 가까이 네. 저 아까 그 큰일 났어. 지금 여기 원래 되게 맑은 라면이 있는데 새우 머리로 라면을 끓인 게 있대. 먹어봐야 되잖아. 그때 있을 때만 파는 거라서 하루 한정 10그릇 뭐 이런 거랬는데. 아, 씨. 먹어봐야지. 라면은 그러면 하나씩 이렇게 두 개 이렇게 두 개. 예. 근데 여기 또 볶음밥이 맛있어. 근데 뭐 나는 이제 좀 정신 차려야 될 것 같아. 나 어렵게 뺀 살인데 연예인인데. 아, 씨, 근데 맛있다 진짜. 아, 얘들아 긴장해. 제주 흑돼지를 이용해서 만든 제주. 아, 오늘은 지방이 적네. 속상해. 와우. 기름 쪽으로 반입을 끼물어줬으면 좋겠어. 일단. 아유. 그 등심 지방을 좀 많이 걷어내긴 해서 생각보다 지방이 많으면 싫어하시는 분들이 좀 아, 걷어내지 마요 진짜로. 네. 그래서 조금 넉넉히 하고 싶은데 이런 건 기름 맛을 먹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메뉴가 너무 많아, 둘이 하기에는. 이게 둘이 하기에는 메뉴가 너무 많아요. 저는 전문가는 아니지만 그래도 많이 먹었으니까 아는데 이걸 다 이런 퀄리티로 해낸다는 게 진짜 본인들을 괴롭히면서 하는 거야. 자기 그 즐거움으로. 근데 지금 퀄리티 떨어지는 음식이 하나도 없잖아. 이거 그냥 다 올인해서 이거 가게 차리면 될 거 아니야, 무조건. 그지? 그러니까 소면 가게 차려도 되고 전복 파이 차려도 되고 생선구이집 해서 된장국이랑. 근데 이거를 여기 담아내는 게 아까 이거는 저도 진짜 가츠산도 많이 먹어봤는데 와 진짜 와 짱이지. 야 너무 맛있어. 와. 아, 가카이벌 진짜 너무 맛없어. 그래서 먹는 것 같아. 그냥 이 맛으로. 소주가 맛이 없듯이. 근데 그냥 먹는 거잖아. 이게 맛이잖아, 그게. 좋은 하이볼이 많지만 얘만이 갖고 있는 그 이런 맛이. 아직 못 버리고 있는 이런 마음. 우리 엄마 아빠랑 해서 캐치 테이블을 잡았더라고요. 그래서 잘해주세요. 늙은 두 분이 오면. 우리 엄마가 청을 되게 좋아하세요. 아버지도. 와. 라면 있습니다. 아랫부분 뜨겁습니다. 윗부분 잡아주시고요. 네. 근데 내가 라면을 먹고 놀란 거야. 그냥 라면집을 해도 되는. 그러니까 그런 게 포인트였던 것 같아. 아까 대충 하는 게 없는. 그러니까 둘이 진짜 요리에 미친 너무 진심인 사람들이고 저를 믿어주세요. 저는 정말로 많이 먹었거든요, 일본에서. 근데 얘는 사실은 이렇게 올라오면서 여기 있는 기름이 면에 붙는 맛을 먹는 거거든. 그래서 와, 어떻게 이렇게 하지? 새우 아, 그리고 돼지 멸치 라면 드시면 이거 좀 세지 않냐? 아프나 식초.
오, 얘는 국물을 먹어봐야 될 것 같아. 왜냐하면 에비라면 일본에 많고 되게 막 진짜 진한 데가 많은데 여긴 너무 부드럽게. 감칠맛이 항상 해산물 감칠맛과 고기 감칠맛이 만날 때 이제 와. 야, 맛있다. 진짜로 우리 직업도 내 노래를 알아주는 사람, 그러니까 음악을 그냥 좋아요가 아니라 뭔가 디테일을 느껴주는 사람. 와, 이 부분에서 이거 너무 좋았어요. 그걸 아세요? 약간 그러면 약간 정신을 잃거든요. 근데 제가 처음 왔을 때 그런 얘기를 셰프님한테. 장수는 자기를 알아주는 주군을 위해 나가서 죽고, 요리하는 사람은 그런 마음을 알아주는 고객, 손님이 와서 그걸 이제 어프리시에이트 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완상한다 이렇게. 근데 전 와서 뭔가 다 너무너무 느껴지고 이분들의 진심이랑 너무 맛있고, 창작자로서 타협하지 않고 뭔가 이렇게 이런 사람들이 잘 됐으면 좋겠다. 준우도 마찬가지. 우리 박준우 셰프 뭐 유명한 셰프고 잘 되고 있지만 그래도 걔는 그렇게 장사치가 못 돼. 너무 솔직하고 너무 정직하고 그래서 너무 애정이 가고. 근데 그런 그 친구가 제일 애정하는 또 집 중에 하나 소개해줘서 먹었는데 웬걸. 그래서 너무 흥분됐고 오늘 소개를 하게 됐고, 우리 직원들도 너무 행복하게 먹고 있고 너무 좋은 집이고, 우리 셰프님이 아마 지금부터 준비를 하신다고. 왜냐면 퀄리티 떨어지는 거 못 버틸 테니까 마음적으로. 그러니까 너무 기대되고 오늘 좋은 집 소개한 것 같아서 기분이 좋습니다. 근데 신장동의 심입에 일단 뭐 재계약했다니까 당분간 없어지진 않을 것 같고요. 다음 먹을 텐데 기대하시죠.